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강 삼각형의 결정과 합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이 내용이 1학년 2학기 도형 파트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을 이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배울 때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에 제7강 삼각형의 작도를 제가 3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삼각형 3가지 조건에서 작도를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오늘 배우는 내용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작도한 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해가 좀 안 가시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자세하게 또 설명도 해드리긴 하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 7강 삼각형이 작도할 때의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삼각형을 제가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작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 작도한 방법에 의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나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똑같이 하나의 모양과 크기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삼각형의 작도 조건이 결국은 삼각형을 하나로 그려지게 하는 뭐다? 결정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이 전부 다 똑같이 누가 그리든 하나의 모양과 크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작도할 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3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3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럼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고, 그렇게 작도한 그림은 하나의 모양과 크기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3변의 길이가 무조건 나온다고 다 삼각형을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죠. 가장 긴 그 3변 중에서 가장 긴 한 변이 나머지 2변의 합보다 반드시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 반대로 상식적으로 2변 더한 게 하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만약에 가장 긴 변인지 짧은 변인지 누가 더 길고 짧은지 판단이 안 될 때에는 그 한 변의 길이의 조건은 2변의 작고 뺀 거보다는 크고 더한 거보다는 작아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유를 잠깐, 요 내용 예제를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제는 좀 풀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 경우는 x 더하기 x 더하기 누가 가장 긴 변인지 알죠? x 더하기 2가 가장 길잖아요. 따라서 2변, 짧은 변 2개 더한 것이 하나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이런 조건이면, 자, x가 양쪽에서 똑같기 때문에 하나 없애버리고 1 넘어가서 빼면 x는 1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5cm, 7cm, Acm라고 나온 사실 여기선 7cm가 큰지 Acm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2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A가 가장 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2변 합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5 더하기 7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7이 가장 길다고 한다면 7이 A 더하기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넘어가면 A의 범위는 2보다 7 빼기 5니까 2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5cm, 7cm 2변의 차, 5cm, 7cm의 차 2보다 크고 2변의 합 12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조건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x의 범위 또는 a의 범위 구하는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을 구별할 수 있다면 짧은 거 2개 더해서 큰 거 하나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그 한 변의 길이는 2수를 뺀 것보다는 크고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3변의 길이를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할 때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일단 한 변을 여기다 보통 제일 긴 변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그려놓고 나면 나머지 2변을 여기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컨버스로 갖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서 삼각형을 작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어진 두 변이 나머지 한 변보다 이렇게 너무나 짧다면 만나는 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는다. 또는 같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위쪽에서 만나는 점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일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야 돼? 커야 되죠. 두 변이 한 변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져서 우리가 삼각형을 작도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끼인각이죠. 끼인각. 자, 끼인각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끼인각이 반드시 나오면 돼요. 그렇다면 끼인각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쭉 적어놨는데 A, B, A, C가 나오면 당연히 끼인각은 A입니다. 바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 B, B, C 하면 각 B가 끼인각이 되고 A, C, B, C 하면 각 C가 끼인각이 됩니다. 판단하시기 쉽죠? 그렇죠? 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은 함정이 있는 게 바로 2번 두 변과 끼인각이에요. 그 두 변 나오고 각기 끼인각이 안 나오는 예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 바로 판단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끼인각이 그럼 아니면 삼각형을 아예 못 그리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끼인각이 아닌 경우는 아예 못 그리는 경우 0개 또는 제가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그릴 수도 있고 2개가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 변이 주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변은 요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끼인각이 아닌 이쪽 각이 주어진 거죠. 여기가 각의 100도가. 그래서 둔각이 돼서 이 각도 그 선분을 하나 그리고 주어진 선분 그리고 각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 끼인각이 아닌 이쪽에서 그려지면 만나지가 않죠, 얘랑. 그럼 이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변의 길을 그리고 자, 끼인각이 아닌 쪽에 각도가 30도를 작도한 다음에 주어져 있는 선물을 여기서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원호에 의해서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가 결정된다? 2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나오면 반드시 끼인각이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주어질 때요.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주어질 때도 특별한 함정은 없습니다. 자, 그 대신 뭐예요? 두 각의 합이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2개 더했는데 180도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100도, 80도 나오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2개 나왔을 때. 또 하나는 양끝각이 아니어도 삼각형을 그릴 수 있대요. 요거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선분 A, B가 나오면은 각 A, 각 B가 나와야 되는데 각 A, 각 C가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왜 그러냐? 삼각형 세네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A, B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A, C가 나와도 각 B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변하나 각두개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하나와 각두개가 나오면 무조건 작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그 각만 180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나 각두개는 무조건 작도할 수 있다. 양극각 아니어도 된다. 그 대신 180도보다 작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참고로 여기 봅시다. 자, 임의의 두 각이 나왔을 때 삼각형이 3개가 그려진다는데 이 임의의 두 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각 A, 각 B가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50도, 70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각 3개가, 각 2개가 그냥 50도, 70도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걸 임의의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왜 삼각형이 3개가 만들어지냐면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50도가 각 A일 수도 있고 각 B일 수도 있고 각 C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삼각형은 3개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또 삼각형에서 그냥 각만 3개, 변이 하나도 없어. 각만 3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각형 크기가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삼각형을 생각하시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 지금 삼각형의 60도거든요. 이게 30도씩, 그러니까 180도니까 3개로 나누면 60도씩인데 이렇게 60도짜리 삼각형은 크기에 상관없이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참고로 많이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각만 나오면 절대 삼각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각형의 결정 요건은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습득하시고 예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건 제가 그리나 여러분들이 그리나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똑같은 도형을 뭐라고 한다?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합동은 지금 두 도형을 겹쳐 보았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포개 보았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거, 똑같은 거, 한 장처럼 여러 장을 포개도 결국은 한 장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도형을 포개 보았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겹쳐지는 변이 있겠죠. 그걸 대응변, 겹쳐지는 각은 대응각이라고 하고, 자, 합동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이 합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 단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합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 합동의 성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다. 대응변의, 그러니까 모양이 다 똑같고 크기가 똑같으니까 대응변의 크기가 같다가 뭐가 있어요? 크기죠, 크기. 크기가 똑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뭐야? 모양이에요. 각은 모양을 결정짓습니다. 벌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변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합동의 성질 앞으로 아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합동이 될 조건이 뭐냐? 앞으로 이거 많이 쓰겠죠. 지금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을 그리면 다 똑같은 거니까 이게 바로 삼각형의 그 합동 조건이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 SSS 합동 붙이셔야 됩니다. SAS 합동, ASA 합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S라는 건 삼각형 이렇게 보시면 S 사이드의 앞자입니다. 사이드의 앞자. 각 앵글의 앞자입니다. 앵글의 앞자이기 때문에 S는 변, A는 각을 의미하니까 SSS는 세 변의 길이라는 거예요. SAS 두 변과 A가 ASA 한 변과 양끝과 그대로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SSS 합동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고, SAS 합동은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 ASA 합동은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합동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동을 기호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세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말하고, 합동을 말씀하실 때는 대응점 또는 대응각 순서, A의 대응점 B 겹쳐지는 변 순서로 반드시 읽어주셔야 돼요. 순서가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대응점 순서로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것도 참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모양하고 크기 상관없이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두 줄로 연결하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줄 3개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배우셨는데 7강, 8강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는 이해돼도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